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 북런던 더비라 불리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아스날과의 경기를 이긴다면 탑4로 가는 길이 더 수월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최근 베스트 11이라 볼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아스날을 2대0으로 이기기도 했고 포체티노 감독 때부터 이미 북런던 더비 주인공이 토트넘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무리뉴 감독은 아스날을 상대로 단 2패밖에 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 매체들도 토트넘 공격진을 프리미어리그 최강이라고 인정할 만큼 손흥민, 케일, 벨, 모라의 공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파괴력이 더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경기 초반 아스날은 토트넘을 압도하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술적 특성일 뿐 토트넘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스날이 아무리 골문을 위협하려 해도 토트넘은 매우 잘 대처하며 결코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게 디펜스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전반 18분 수비수 아이더 베이럴트가 손흥민을 겨냥해서 전방으로 롱킥을 전달했는데 이때 손흥민은 볼을 잡기 위해 전매 특허 횡으로 스프린트를 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가 먼저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손흥민이 인상을 한번 찌푸리더니 벤치에 눈길을 주고 이내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수로 웬만한 고통은 그냥 참고 뛰어버리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반 20분도 안 돼서 누워버렸다는 건 대형 악재임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허벅지에 햄스트링이 온 것이었고 스스로 걸으며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경기를 패배한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의 탑4와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손흥민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무리뉴 표정에서도 절망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참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휴식이 필요했었지 무리뉴만 그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고 무리뉴가 한것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른 꼴이지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줬는데 이제서야 부상인 게 놀라울 따름이야. 매니지먼트가 영광인 걸 탓해야겠어. 손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손을 이전 경기에 투입한 거야. 비난 받을 대로 받아야지. 무리뉴는 쉬지도 못하고 유로파 리그에서까지 뛰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많이 뛰는데 이 정도인 걸 감사해야 해. 손이 있어야 역습 플레이가 가능한데 오늘 경기에서는 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시작부터 아스날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이젠 손까지 없다니. 아스날 팬들에게 이만한 경사가 없겠네. 부디 큰일은 안 일게 봐라. 토트넘 전술이 일찍부터 바뀌게 생겼네. 왼쪽 햄스트링이 나간 것 같은데 달릴 때 진가를 발휘하는 손흥민이기에 더 안타까워.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를 직접 물어보았고 손흥민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벤치도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카메라에 알리가 잡히기도 했고 손흥민을 대신할 선수를 정해야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라멜라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리가 출전을 해서 모라가 왼쪽 윙어를 하고 알리가 세컨톱을 맡을 줄 알았는데 무리뉴 감독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손흥민 팬들에게는 라멜라가 안티가 유독 많기도 해서 선입견이 더 깊을 수 있는데 이 순간만큼은 토트넘이 이기기 위해서 라멜라를 응원해줘야 했습니다. 손흥민을 위해서 팀이 이기기를 바라하면서도 막상 손흥민 없이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긴다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본능이 발동되더라고요. 우선 분명한 한 가지는 토트넘이 강점을 잃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스날이 워낙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에게 역습 찬스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었는데 손흥민 없이는 그 전술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스날이 계속 압도하는 경기에서 토트넘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손흥민을 대신해서 들어갔던 라멜라가 첫 번째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어쩌면 2년 연속 토트넘에서 푸스카스 상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골을 라멜라가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32분 베일이 날카롭게 반대편 레길론에게 볼을 뿌려줬고 레길론이 다이렉트로 모우라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모우라는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라멜라에게 연결해줬는데 이 상황에서 라멜라가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혀 각도도 없었고 아스날 수비수 2명이 타이트하게 마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었을까요? 라멜라가 모우라의 패스를 타이밍이 늦게 받게 되자 바로 슈팅을 시도하는데
보통 이 상황이라면 오른발로 슈팅을 해야 하는데 자칭 왼발의 달인답게 라보나킥으로, 그러니까 다리를 꼬면서 왼발로 슈팅을 했고, 절묘하게 아스날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빠졌고 더 절묘하게 골대 구석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밀리고 있었는데 한순간 앞서가게 되니 축구는 참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그 주인공이 손흥민을 대신 들어간 라멜라인 것도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었고 아스날은 분명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죠. 그건 무리뉴 감독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골이 들어가면 감독도 기뻐해야 하는데 카메라에 비춰진 무리뉴 감독은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공백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 혹은 손흥민을 무리하게 출전시킨 자책감, 둘 중에 하나겠죠. 무리뉴의 불안감은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후부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손흥민이 교체되면 실점하는 상황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토트넘이 전반 마지막 실점하는 경우가 유독 많다는 거 기억하시죠? 마치 과학처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전반 36분 아스날이 골대를 또 한 번 맞추면서 토트넘을 계속 위협했고 전반 44분 실점을 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어트가 1대1에서 완전 뚫리면서 아스날에게 찬스를 주게 되었고, 결국 웨데고르의 슈팅이 알더 베이럴트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이 되었습니다. 1대1로 전반을 마쳤지만 후반전에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강팀 아스날을 상대로 어떻게 버틸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후반 20여 분까지 토트넘은 라메라의 골이 된 슈팅이 유일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케인은 볼을 20번도 만지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일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18분까지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맙니다. 아스날 선수가 제대로 찔러준 스루 패스가 라카제트에게 찬스가 생기면서 슈팅을 때리는 순간 산체스가 막으려다 파울을 범하고 페널티킥이 부러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격해도 모자랄 판에 라멜라가 두 번째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후반 24분에 상대 수비수를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격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멋진 골을 넣고도 라멜라는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라멜라, 행복을 선사해주고도 코미디도 선사해주는구나. 라보나킥으로 득점하고 퇴장 당하는 것까지 라멜라스럽다고 해야 하나. 영웅이었다가 갑자기 물거품이 되어버린 라멜라네. 더비는 역시 재밌어. 골은 골이고 퇴장은 퇴장이지. 아무리 봐도 저건 퇴장 당할 만한 제스처들이었잖아. 손을 허공에 저렇게나 휘젓는 게 말이 돼? 손에 햄스트링이 나가면서 라멜라는 내가 나간 거지. 그래도 골은 넣었으니 운동신경 하나만큼은 인정해줄게. 적당히 사리고 경기 내내 영웅으로 남아주지. 한 명 차이가 엄청날 텐데 걱정이네. 이미 경기력도 최악인데 한 명이 더 빠지니 이러다 참패를 겪게 되는 게 아닐까 염려됐지만, 정말 희한한 건 토트넘이 10명이 됐는데도 오히려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아스날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산체스에 이어진 슈팅이 상대 수비수의 머리로 걷어내고 케인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아쉽게 무산되고, 종료 마지막 더 좋은 프리킥 기회에서 케인을 살리지 못하고 최종 스코어 1대2로 토트넘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매우 큰 시험 무대와 같았습니다. 케인, 손흥민, 베일 완전체가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경기였고, 만약 아스날전에서도 이전 경기들처럼 압도한다면 앞으로 탑4를 향해서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해서도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대로 시험도 치러보지 못한 채 손흥민은 이제 다시 하늘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반기에 뉴캐슬전에서 햄스트링을 겪고 기적처럼 열흘 만에 돌아와 맨유를 완전 침몰시켰던 것처럼 빠른 회복으로 다시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